전방위 정산 아스날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스날 이야기했을 때는 종윤형이 좀 꼭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 좀 아쉬운 대로 뭐 김용남이라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남이 한번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김용남 추가할 모션 안 됩니다. 그건 맞아요. 맞아요. 예. 종윤 형이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종윤이 형이 지금 이제 뭐 죽었나요? 그 뜻이 아니고 어디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까? 박종현을 위한 세레모니 해야 되냐? 이렇게? 종윤이 형 이거 보면 존나 어이없네. 어딘가에서 놈들이 정상 콘텐츠 찍어놓으라니까 죽이고. 박정윤 RIP. 그래도 4위 올라간 거 보셨으니까 종윤이 형. 네. 괜찮아요. 아니 죽은 게 아니라고. 그럼요. 네, 죽은 게 아니라고요. 리그 순위 4위입니다. 네. 4위. 11승 2무 7패. 무승부가 그래도 적었고 꽤 많이 이겼기 때문에 4위까지 올라갈 만한 힘을 얻었고요. 33득점에 25실점. 저는 이제 득점력은 조금 더 올라와야 되지 않나. 사실 득실 맞은 플러스 된 것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아스날이.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 7패 중에 일단 강팀이 졸라 많아요. 그 실점이 강팀이 다죠 사실 저요. 실점이 또 저 강팀전의 대량 실점들이. 맨시티전 5실점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리버풀전 4실점도 있었고. 맞아요. 그런 것들 이제 실점이 좀 많아지는데 영향을 미쳤고. 근데 그거 아니면 사실 실점은 오히려 무실점 경기가 은근 꽤 됐어요. 또 그것도 최근 흐름이에요. 그래서 실점이 좀 많아 보이지만 대량 실점의 영향이 크다는 걸 생각했을 때 수비는 꽤 잘했다라고 아스날은 평가할 수 있고요. 컵 대회 FA컵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랑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라바오컵 4강 리버풀 쪽에 이제 코로나 대량 이슈가 터지면서 연기가 됐죠. 일단은 미뤄졌지만 4강 1, 2차전 연기된 채로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출전 시간별 베스트 11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일단 백포는 우리가 아는 주전조합 그대로고 3선도 그대로 2선도 요즘은 이제 마르티넬리 선수가 왼쪽에 나오고 스미스로우가 서브로 나오긴 합니다만 스미스로우가 사실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선발을 더 많이 나왔죠. 네 맞아요. 그래서 로우, 웨데고르, 사카 이렇게 2선조합 3명의 주전조합 그리고 최전방은 이제 군어분들이 정말 보기 싫어하실 오바메양. 아니 난 군어가 아닌데도 꼴 보기 싫어요.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런데 오바메양. 나도 그래요. 순간 라카제트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어딘가에서 종윤이 형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잘해. 근데 이런 외적인 이슈가 터져. 그러면 이 새끼야 왜 그랬냐. 그치. 못하는데 이러니까 어때요? 어휴 저거. 그치. 축구도 제대로 안 하면서 또 딴 것만 하고 댕기네. 또 파티인가 클럽인가 갔다가 또 코로나 걸렸다면서요? 지금 이따가 한번 그 얘기는 좀 해볼게요. 일단 최고의 선수 꼽아보자면 저는 에밀 스미스로 저 뭐 이견 없습니다. 뭐 물론 근데 요즘 아스날 2선이 다 잘해가지고. 맞아요. 사실 여기에 들어갈 만한 선수가 사카도 진짜 잘하고요. 나도 사카 스미스로 둘 중 하나 놓고 고민할 것 같아. 경쟁할 만해요. 그리고 웨데고르도 요즘 폼이 좀 올라왔죠. 웨데고르 좋아요. 그리고 저 라카제트도 잘하죠. 근데 스미스로우를 꼽은 이유는 기량 발전과 올 시즌 누가 봐도 성장한 게 눈에 보여서 그래요. 일단 리그 스탯 18경기 8골과 2개의 도움. 리그 아스날 최다 득점자고요. 나왔을 때 경기 영향력이 대단하죠. 뭐 말할 것도 없죠. 교체로 나와도 잘하고 맞아요. 선발로 나와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 발전한 시즌이라고 보는데 어떤 게 발전했느냐. 드리블 능력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볼을 운반하는 능력 자체가 좋아지면서 간수 능력이 좋아졌고 스미스로우가 약간 그 천부적인 공간 이해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천재과라고 생각해요. 하프 스페이스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죠. 이게 되게 지능적인 플레이인데 이걸 잘하는 선수가 스미스로우고 지능적으로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 그래서 볼을 받으면 볼 받고도 드리블을 통해서 자기가 또 공간을 만들거나 상대를 제치는 어떤 솜씨 진짜 좋아요. 그래서 스미스로우는 나올 때 아스날 팬분들한테 굉장히 어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올 시즌은 슈팅 0점이 기가 막히게 발전했죠. 그래서 득점력이 엄청 올라왔죠. 드리블과 슈팅 0점 두 가지가 크게 발전하지 않았나 싶은데 골 순도가 대단합니다. 9라운드부터 빌라전, 레스터전, 와포드전 3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었고 14라운드 맨유전에 출전하고 이후에 잠깐 컨디션 난조로 빠졌지만 그 다음에 웨스트햄, 리즈, 노리치 상대로도 골을 넣으면서 4경기 연속골, 교체 출전으로는 3경기 연속골. 대단한 어떤 연속골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미스로우가 조금 냉정하게 봤을 때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는 기대한 것만큼은 조금 못 컸던 유망주라는 평가가 잠깐 있었어요. 이전에. 근데 이제 올 시즌도 그렇고 뭐 지난 시즌에도 이제 경기 뛰면서 또 이제 10번을 달았잖아요. 근데 올 시즌만큼은 진짜 최고의 선수로 선정해도 손색이 없다. 그렇죠. 자 그리고 최악의 선수도 예상 그대로입니다. 모두가 옷이 쌉봉맨, 거봉맨, 쌉봉맨, 거봉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오바메양입니다. 초반에는 잠깐 부활하는 듯 보였지만 트로이짓을 연달아 했어요. 이 페널티킥을 일단 올 시즌 2번 찼는데 2번 다 실축입니다. 이게 일단 까일 이후 첫 번째. 어떤 페널티킥이었느냐? 빌라전 그리고 와포드전 2번의 이 페널티킥 실축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트로짓이 심했던 경기가 저는 와포드전을 꼽았습니다. 슈팅 기회 때 터치 미스로 기회를 한번 놓쳤고 페널티킥 실축을 했고 또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는데 갑자기 눈치 없이 관여를 하면서 동료 선수인 웨데고르의 골을 취소시켜버렸어요. 난이했죠. 난이했어요 진짜. 네. 예전에 호날두가 이래서 이거 던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로빙으로 찍은 거 칩샷인가? 그거 난이도 엄밀히 이렇게 딱 그거 보면 난이 온사이드야.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자칫 골을 좀 강탈당할 뻔했죠. 그렇지. VAR 있었으면 골입니다. 네,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웨데고르 골을 취소시켜버린 오바명의 멋진 수비. 네, 이것도 이제 이 경기에서 까이만한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뉴캐슬전, 맨유전, 에버튼전 장면들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비찬 스미스를 수도 없이 했던 오바명이었고 그러다가 깎이고 평가가 깎이다가 대형 사고를 하나 터뜨렸는데 후연에 무단 부의참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부의참은 어머니를 간호한 다음에 자가격리 규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복귀가 좀 늦어지면서 다 이제 결국 훈련 복귀도 못했던 거였죠. 수요일 오전까지 뭐 돌아오겠다라고 했다가 그 시간에 이제 넘어서 돌아오고 이랬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자가격리 어떤 법을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가 뒤늦게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었다라고 했지만 문제는 그 이전에 이미 누적돼 있던 후연 지각과 부의참이 수두룩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 가봉맨이 사실 어머니 관련 이슈는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 있었죠. 한창 폼 안 좋을 때도 이제 가족사 때문에 조금 본인이 컨디션 아주 겪는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근데 그래도 지각 자체는 잘못이고 무엇보다 누적이라는 데 큰 책임이 있고 게다가 주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주장직에서 박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선발 명단 후보 명단 1군 명단 제외죠 아예. 1군 후연에서도 빠지게 된 오바메양이었고 초반에는 라카제트가 분명 더 잘하는데 아르테타의 이 오바메양에 대한 고집 때문에 계속 썼어. 답답하기를 했고 그랬었는데 결국 이번에 제외가 되면서 가봉 대표팀에 이 네이션스컵이 이제 열리잖아요. 오바메양이 또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은 어차피 오바메양 안 쓸 거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맨시티전 진행도 하기 전에 너 가도 된다라고 열어줬대요. 그래서 오바메양은 맨시티전을 함께하지 않고 더 일찍 네이션스컵이 열리는 카메룬 가봉 대표팀으로 합류할 수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뭐죠? 합류해서 일찍 후연하라고 보내준 건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또 파티를 즐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코로나 확진을 걸려버렸습니다. 이거 말이 다 되는 일입니까 이게? 대단한, 그러니까 프로 의식이라는 것도 점수를 매기잖아요. 프로 의식이 없는 거죠 사실. 새끼죠, 솔직히. 물론 이제 코로나는 파티에서 걸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파티 장내에 있던 똑같은 인물도 코로나 확진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정황 자체가 의심하는 아니 종현이 형이 너네 요즘에 힘드니까 내일 나 수빈이랑 영상 찍을 테니까 덕현 형철이 뭐 하루 쉬어라. 그래서 형철이 집에 섰어. 근데 덕현이 갑자기 클럽 가서 이태원 클럽 가서 코로나 걸렸어. 그럼 종현이 형이 뭘 할 것 같아? 야 이 그렇지. 그만큼 이건 프로의식이 없는 행동이다. 맞아요. 오바메양의 경우는 그 행동을 네이션스컵이 얼마 안 놔두고 여기서 후연을 가는 게 많이 됩니까? 그리고 이미 네이션스컵이 지금 몇몇 국가들의 코로나 이슈가 터지고 있어요. 그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대표팀 자리인데 그래. 가본 국민들도 되게 화를 낼 만한 그런 일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오바메양은 여러 의미에서 최악의 선수입니다. 자 전반기 영입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다 좋죠. 베스트 오 베스트. 다 좋죠. 진짜 아스날 보드진 잘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종민이 형도 박수를 치고 계시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램스델 저는 이대로면 지금 종민이 형의 엄지를 지금 약간 빙의에 있어서 대신하고 계세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받으실 줄은 몰랐는데. 뇌절 존나 치네. 형철이가 한 거 내가 받아주려고 한 거야. 뇌절 존나 친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 야 고맙지 형철아. 고맙습니다. 램스데일 이 페이스면 저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영입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램스데일 진짜 잘해. 파이팅 넘쳐. 맞아. 나 파이팅 진짜 좋은 거 같아. 계속 홈팬들 응원 돋구고 어린 선수인데 수비들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거 진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램스데일 훌륭하고요. 벤 화이트 훌륭하죠. 좋죠. 초반에 이제 조금 그 약점 때문에 털린 경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벤 화이트 빼면 경기가 안 되니까. 초반에 그 약간 적응 못한 거 그리고 코로나도 한 번 있었고 근데 9월쯤에 돌아오고 적응을 빠르게 하면서 일단 백스리의 기반으로 아스날은 후방 빌드업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벤 화이트가 센터백 가운데에서 적재적소의 다양한 방향으로 빌드업 패스를 뿌려주기 때문에 아스날의 공격이 지난 시즌과 다르게 왼쪽에만 의존하지 않고 오른쪽 중앙 다양하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담도 안 당해요. 맞아요. 뭐 코로나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리고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대인 수비를 꽤 잘하고 상대 공격수를 따라 나가서 미리 끊어내는 수비도 훌륭하게 해내는 벤 화이트고요. 웨데고르 임대를 지난 시즌 했고 이제 완전 영입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수순대로 완전 영입을 했고 초반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도 있었고 라카제트랑 뭐 동선도 겹치고 같이 나왔을 때 좀 시너지가 안 나는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요즘 자기 자리 찾으니까 웨데고르, 라카제트, 사카 이 오른쪽 라인 호흡이 진짜 좋아요. 한동안 약간 왼쪽 삼선처럼 4-3-3 기준으로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좀 써보고 했었는데 네. 은근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근데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확실히 정착되고 나서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웨데고르에 대한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토미야스 아스날의 오른쪽 풀백 잔혹사를 진짜 끊어버렸어요. 확실히 끊었어. 뭐 벨레린, 체인버스, 뭐 나일스도 여기 잠깐 맞아요. 뛰었었고 되게 많은 선수가 뭐 이제 토미야스가 결장할 때는 로폴딩을 이제 또 우측으로 활용하기도 했었는데 토미야스 있을 때 없을 때의 경기력 차이가 꽤 있죠. 그렇죠. 토미야스 저는 굉장히 똑똑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 선수 똑똑해. 기복도 크게 없고 맞아요. 밸런스도 좋고 뭐 만약에 토미야스가 못 나오면 또 베나이트가 오른쪽 풀백 나왔을 때 잘하는 모습도 보여줬으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지금 오른쪽 풀백에 두 선수의 공헌도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토미야스의 경우는 대인 수비에 대한 투지 그리고 웨데고르하고 호흡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오른쪽에서 빌드업을 훌륭히 이끌고 있는 토미야스입니다. 그리고 유망주 2명 로콩가와 누누 타바레스. 둘 다 그러니까 뭐 완전 주전으로 쓰기는 애매해요. 이거는 확실한데 누군가가 빠졌을 때 3선에서는 누가 빠졌을 때 로콩가가 들어가고 티어니가 결정했을 때 누누 타바레스가 나왔었을 때 폼이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로콩가는 패스기를 보는 실력이 굉장히 천부적입니다. 확실히 지금 기술적이고 패스를 잘 뿌릴 줄 아는 미드필더구나. 약간의 아쉬움은 탈압박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이 좀 되기를 바라겠고요. 누노 타바레스는 침투와 드리블 방향이 중앙 측면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뛰어다녀서 한때는 티어니보다 조금 더 뭔가 활력적인 느낌을 줄 때도 있었어요. 좀 공격적으로는 좀 더 다이내믹하다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왜냐면 중앙으로 들어오는 누노 타바레스의 동선이 좀 되게 특별하기도 했고 약간 허를 찌르는 느낌도 줬으니까. 근데 이 선수가 어린 나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복이 있을 때가 있죠. 맞아요. 약간 슈팅 지역에서 너무 좀 욕심을 낸다든지 크로스의 타이밍이 안 맞는다든지 하는 중에 아쉬움은 있지만 어린 나이에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 감독 평가를 해보자면 아르테타 그 이제 유명한 노래가 있죠. 오늘도 이겼고 오늘 오늘도 이기고 여름에도 이기고 겨울에도 이기고 네, 이리 가고 이기고 저리 가고 이긴다. 그 가수분이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도 그 아르테타 얼굴을 입혀놓은 케인이랑 영상이 비슷한 거야. 나도 주원이 형 볼 때마다 그냥 해리케인 같아. 맞아. 이게 무슨 일이고 하는 거 그거 해리케인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런 것처럼 아르테타 얼굴이 너무 익숙한데 진짜 아르테타는 이기는 팀을 만들었어요. 플랜 A를 잘 짜죠. 맞아요. 전체적인 판 구성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능력이 있다는 거는 안 좋을 때도 야 그래도 플랜 A는 잘 짜는데 대처가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올해는 대망의 이제 3년 쉬고 4년 차부터 일하겠다. 근데 그 4년 차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맞아요. 2022년. 네. 보여주는 것 같아 진짜. 올해 더 잘했으면 좋겠고 잡을 만한 팀을 잡을 수 있는 팀 그리고 확실한 플랜 A가 완성되면서 좋은 플랜 A를 만들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갈수록 경기 중에 대한 어떤 대응 능력 그리고 상대 전술에 대한 어떤 대비 능력 변화 같은 것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나빴지만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르테타는 좀 점수를 충분히 줄 만한 그런 전반기이지 않았나 싶고 대신에 강팀전에 결과만 좀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맨시티전 보면은 그래도 꽤 괜찮죠. 그건 희망적이었죠. 네. 제이디랑 같이 본 경기였는데 경기 되게 엄청 재밌었어요. 잘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후반기 때 좀 기대를 해보겠고 자 아스날의 이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축구적인 문제점 3선 주전급 보강이 필요합니다. 필수. 그리고 전체적인 스쿼드 뎁스가 사실 아직은 얇아요. 맞아요. 왜냐면 잉여 자원이 있거든요. 주전 빠졌을 때 여기가 조금 이제 그 클럽 대항전을 안 치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찮은 건데 클럽 대항전을 내년에 치른다고 생각하면은 뎁스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어디가 필요한지는 이따 다음 영상 때 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무엇보다 애매한 선수들 정리도 필요하겠습니다. 비축구적인 문제점은 오바메양과 관련된 모든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뭐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적 시장 보면서 이제 보강할 포지션도 살펴보겠지만 네. 아스날이 지금 딱 놓고 봤을 때는 문제점이 다른 팀에 비해서 야 이거 막 아스날 이것 때문에 뭐가 어쨌다 이런 부분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좋으니까 종윤이 형이 어디선가 기뻐하고 계시지 않을까.